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테코 프리코스 진행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게 있었거든요. 우테코 프리코스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성취해서 나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객체지향에 대한 좀 감을 잡고 싶다, 아니면은 오늘 주제인 테스트에 대한 것도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작성해야 될지 좀 감이 없는데 좀 그런 걸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뭐 정리되는 생각들도 진짜 많았고 반대로 계속 질문이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진행할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적어놨던 오늘은 이제 코드 리뷰 피드백 받았던 내용이 아니라 제가 메모해 놓았던 것 중에서 테스트 케이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뤄야 할까? 라는 이제 질문을 메모해 놨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10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도 다음 주차 미션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 테스트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제 나름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어할 수 없는 경우의 수까지도 테스트하려고 해야 할까? 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뭐 성공하는 케이스, 실패하는 케이스, 아니면 뭐 A, B, C라는 조건이 주어질 수 있으면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그거를 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코드 있잖아요. 제어할 수 없는 기능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외부 라이브러리라든지 외부 API 호출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의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어, 저희 미션 진행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있었으니까 메모를 했겠죠? 네, 있었는데요. 코드를 잠깐 보면은 이 제가 작성한 코드의 클래스의 싱글 넘버라는 메서드를 보면 이제 우테코에서 제공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1에서 9를 넘겨주면 이거 0이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해해 주세요. 네. 1에서 9를 이라는 범위를 정해주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번호가 하나 넘어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 코드를 테스트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게 이제 진짜 고민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 괜찮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질문을 떠올릴 때 상정했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코드,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런 기능들에 대한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였어요. 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냐면 테스트를 하려고 하지 말자였어요. 이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하지 말자. 왜냐면 제어할 수 없는 기능이라는 건 내가 그 말은 곧 테스트할 수 없는 코드라는 말과도 동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어할 수 없는 기능을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겠다. 약간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겠다. 되지 않는 걸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뭔가 개운치 않더라고요. 스스로 뭔가 100% 납득이 되지 않는 느낌? 스스로 생각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 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어, 개인적으로 신뢰도 정도는 확인하자. 그래, 공식적인 테스트 코드를 뭐, 어떻게 이상하게 트리키한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방법이 무엇이 됐든 그게 뭐 테스트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라이브러리 제공사에 문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모종의 방법이, 제3의 모종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사용하려는 기능의 신뢰도를 확인을 하자가 이제 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짰습니다. 지금 이제 0이 이 테스트 코드 기능을 소개해 보면 그 테스트 하려는 횟수를 만큼 저 메서드를 동작시켜서 그 동안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가. 여기에 이제 0이 꽤 많았습니다. 원래는 0이 꽤 많았었는데 왜 천으로 줄었는지는 좀 뒤에 말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가져가 가지고 뭐 한 1억 번, 2억 번 이렇게 돌려봤던 것 같아요. 시행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이 동작의 신뢰도를 좀 확보를 하고 싶었어요. 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고 싶었냐면, 제어할 수 없는 기능인 건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라며, 그러면 이 문제가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부 기능을 쓰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면 뭐 대응은 어쩔 수 없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걸로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걸로 뭐 정책은 그렇게 정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 그냥 어떤 동작만 보고서 뭐 라이브러리가 됐든지 API가 됐든지 이런 걸 차용한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만드는 뭐 동료가 있다면 동료들이나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나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에게 대한 좀 무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대책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한 1억 번 정도 시행해서 그 사이에서 뭐 한 10번 미만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다소 개인적인 기준을 이제 세워놓고 시행했는데, 뭐, 당연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잘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테스트 코드를 직접 돌려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확인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1억 번이 완전히 성공하냐 아니냐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몇 번이나 실패하냐를 확인하고 싶으면 코드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한 거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잘 돌아갔다 1억 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신뢰도를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고,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까 왜 이거 천으로 줄여놨냐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데 이게 그 테스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억 번 돌리려면 어쨌든 루프 1억 번 돌려면 반복으로 1억 번 하려면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돌릴 때보다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빌드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저희 우테코 안에서의 문제만으로 봐도 우테코에서 사용하는 뭐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테스트 라이브러리.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 테스트 시간이 넘어가면은 테스트 실패로 나와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들, 현업의 개발자들이라고 상상을 해봤어도
빌드 시간이 늦어져요. 테스트가 끝나야 빌드가 되니까, 테스트가 오래 걸리면 빌드 시간도 결과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제품을 뭔가 배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물리적으로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이건 지금 단 한 건이지만, 이런 코드가 막 수없이 많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이게 좋은 코드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다가, 이게 좋은 코드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걸 1000으로 줄여서 이제 미션 제출을 해야 되니까 PR을 날렸었던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 동료들이 볼 수 있는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을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걸 확인을 했고, 다만 그 결과만 이제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문서나 뭐 이런 걸로. 내가 1억 번 시행을 했는데 몇 번 실패하더라, 아니면 실패 전혀 하지 않더라. 이거는 몇 퍼센트의 신뢰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한 코드는 뭐 코드로 저처럼 코드를 확인을 했다면 이런 코드는 이제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PR을 날리게 되면 이 코드도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제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뭐, 한 번으로 줄여도 사실 무방하겠죠. 예, 근데 좀 여러 번 수행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1000 정도의 좀 만만한 숫자로 남겨놨었던 거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리드미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기능의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내린 거죠. 신뢰도만 확보하면 된다. 무슨 방법이든지 신뢰도만 확보하자. 그리고 그걸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식이 테스트 코드였다면 저처럼 시행 횟수를 뭐 늘려서 테스트로 확인하는 거였다면 시행 횟수를 배포하는 코드로 들어갈 땐 시행 횟수를 줄여놓자. 그리고 그 내용은 팀원들에게 협업하는 동료들에게 공유하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시원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차차 제가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